안녕하세요.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상권 최종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 우리 지상권 이론 정리, 일반적인 약정 지상권에 관련돼서 279조부터 290조까지 법조항 다 설명했고, 심혈을 기울여서 법정 지상권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시험에 어떻게 녹아서 문제가 풀어지는지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문제 한 두 문제, 공인중개사 최근 기출문제 한 두 문제,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한 두 문제, 그리고 올해 2022년에 시험에 봤을 때 반드시 요게 나올 것 같다 해서 그 맥락의 의미를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자, 작년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터 볼게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작년 공인중개사 기출문제고, 좀 이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기출이었는데, 한번 볼게요. 하나씩 좀 분석해 보죠. 자, 1번 기억.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정리.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자, 2번 지문 가볼게요. 2번 지문. 니은번 지문. 지상권자 지료 지급 지료가 연체가 토지 양도 전후. 땅이 팔렸군요. 그렇죠? 토지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라면 토지 양수인, 토지 양수에 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요 관련 문제 해가지고 자 볼게요. 우리 민법 287조에 의하면 지료를 2년 이상 연체 체납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상권의 토지가 양도된 경우, 토지 한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합산이 아니다. 근데 시험 지문은 지금 토지 양도 전후에 지료를 연체했는데 그 기간이 2년 넘었는데, 그러면 양수에 대한 기간이 1년 6개월이라 판례는 1년 6개월짜리 판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년 6개월 즉 2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냐?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없다. 그래서 요 질문 X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게 작년 공인중개사 디귿번 문제 볼까요? 디귿번은 옳은지. 자, 분묘기지권이 나와 있는데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지문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판례가 변경. 예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한 경우라면 보상의 의무가 없다라고 했던 판례가 변경되어서 그래서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등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두 번 되풀이될 수는 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주택관리사나 감정평가사는 이 지문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말고 감정평가사 내지는 주택관리사를 준비하는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기억. 그래서 요 관련된 얘기를 좀 몇 가지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좀 띄어서 볼게요. 자, 시험 지문에 자,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1번입니다. 분묘기지권 현재도 유효한 관습법이다. 맞죠? 관습법 맞습니다. 두 번째,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분묘기지권 취득 시효할 수 없다. 자, 세 번째, 장사법 시행 이전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현재도 유지된다.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분묘기지권도 관습법 맞고요. 다만 장사법 시행 이유로 하면 더 이상 분묘기지권 취득할 수 없는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시험 자주 나와요. 시험 자주 나옵니다.
장사법 시행 이전에 인정되었던 분묘기지권 현재도 유지됩니다. 유지됩니다. 얘기 끝. 자, 그다음 네 번째가 지금 작년에 판례가 변경된 네 번째가 뭐였냐면 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가 예전 대부분 판례였는데 지금은 판례가 변경되어서 있다. 다만 지료 지급 의무는 청구한 날부터입니다. 청구한 날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수업 시간 얘기할 때 요 지문이 약간 좀 껄끄럽다. 요 지문하고 좀 기억하실 게 뭐냐면 내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를 팔았을 때도 분묘기지권 취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립한 날부터 보상 의무가 있는데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라면 청구한 날 다음 날 아니라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번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그러면 시험 지문에 이걸 박스로 줬는데요. 틀린 것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뭐 기억 니은, 2번 니은에서 니은번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게 작년 공인중개사 기출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 문제. 주택관리사법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역시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지문이 너무 길어서 화면 하나에 다 안 들어가서 이제 1번, 2번을 좀 분설합니다. 쪼개볼게요. 자, 그래서 자, 1번.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해서 그렇군요.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지상권 소멸했답니다.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우리 283조에 의해서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지상권 소멸한 경우에 지상물이 현존하게 되면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에게 먼저 1차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갱신 청구가 거절당한 경우에 한해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지금 나와 있는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한 경우라면 자,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계급분 물었던 거 기억나시죠? 1번 지문은 문제 없네요. 자, 2번 지문 가보죠. 2번 지문.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하면서 대지의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상의 지상권. 그렇군요. 이 지상권은 담보 지상권이죠. 담보 지상권 맞습니다. 그렇죠? 담보 지상권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상권자는 제3자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띄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지문을 바꿉니다. 자,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얘기였습니다. 자, 담보지상권이다라고 나온다. 그럼 첫 번째는 담보 채무가 변제 또 내지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다. 용익물권이니까 갚아야 할 피담보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무단으로 제3자가 그물을 축조했다면 지상권자는 별도로 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네 번째는 뭐였냐면 누군가가 건물을 짓고 있다면 건물의 철거 내지는 공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면서 담보 목적의 지상권 설정 경우를 하면 네 가지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해서 2번 질문은 문제 없네요. 자, 3번 질문 가볼게요. 3번 질문.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이 워낙 독립성이 강한 독립물권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상권도 양도되는 게 원칙이겠지만 워낙 독립성이 강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보시고. 자, 4번.
담보가 등기가 맞춰진 나대지. 나대지. 단어 떴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환지,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동의, 양해, 승낙,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저당권,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환매권, 채권 취소권 행사,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대지, 그냥 외우셔 그냥. 뭐 그런 것들에서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 자, 5번.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경리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냐? 신의칙 위반이다. 즉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설정해줄 의무가 있는 자야. 그러니까 설령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그러면 건물을 양수했다는 얘기는 건물을 사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 100조 2항에 의하면 종물은 주물의 처벌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해서 건물을 팔면 법정 지상권 함께 양도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매매 계약이니까 이 건물의 양수인은 반드시 등기해야만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인에게 야, 내 땅에 네 건물 빼라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신의칙 위반이다. 그래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맥락을 좀 정리하시겠어. 5번 지문도 눈여겨보시고, 요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정답은 정리해보면, 자, 요 지문인데요. 작년 나왔던 주택관리사 보시험인데 요 지문은 답은 4번. 나대지.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뭐 같은 시험이긴 한데 주택관리사 보 한번 볼까요?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것. 자, 한번 볼게요. 하나씩 문제를 분석해 볼게요. 자, 무허가 건물 법정 지상권 성립합니다. 틀렸죠? 자, 2번 지문. 관습법사 국세징수 경매 법정 지상권 성립합니다. 그렇죠? 경매나 공매나 뭐 비슷한 개념이니까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성립합니다. 틀렸습니다. 3번.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대해서, 자, 힌트 떴네요.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대. 그러면 이것은 법정 지상권 포기죠. 그렇죠? 건물 철거 특약 내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것은 일종의 성립할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약정입니다. 포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 3번까지 틀렸고, 자, 4번 가볼까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중 어느 하나를, 자, 처분할 당시다. 아, 그렇군요.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에 속했다면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성립할 수 있죠. 이게 정답이네.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 처분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하면 된다. 처음부터 내가 지은 건물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자, 그런 맥락에서 4번이 정답. 자, 5번 가볼까? 5번. 갑으로부터 소유 대지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을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잠깐만. 일반적으로 미등기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만 지금처럼 대지와 함께 미등기 건물을 산 을이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가 되어 있고 여전히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면 법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다릅니다. 이런 건물이라면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 같아. 그렇죠? 기억나세요? 예. 그렇게 해서 2019년에 주택관에서 나왔던 시험 지문은 아까 봤던 것처럼 정답을 확인해 보면 4번입니다. 4번.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 없다. 처분 당시에만 동일인이면 족하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좀 봅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에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좀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자, 문제가 좀 길어서 역시 분석 쪼개볼게요. 자, 기억번. X 토지의 Y 건물을 위한 소유를 위한 법정 지상권을 가진 갑의 Y 건물을, 키워드 경매입니다. 경매에서 매수한 을은
건물 철거 등의 매각 조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여기서 당연히는 등기 없이도 법정 지상권 취득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자 그러면 항상 이런 식의 문제가 당연히의 의미가 뭐냐라는 그러면 자 요 지문을 제가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자 잘 들으셔야 돼. 잠 깨고 자 기억번 지문을 자 바꿉니다. X 토지의 Y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 채권을 가진 갑의 건물을 자 말을 바꿉니다. 매매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한 을은 건물 철거의 매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법정 아닙니다. 이것은 매매니까 이건 당연히가 아니라 반드시 등기하셔야 돼요. 등기해야 법정권 취득이.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등기 없어도 취득하지만 이를 처분할 때는 등기하셔야 돼. 그러면 건물을 팔면 법정지상권 따라갑니다. 이랬을 때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등기해야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야 지금. 그래서 요 지문의 함정은 우리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만 포인트는 1번 포인트는 당연히가 포인트야. 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다시 물권법 배우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이에 비해서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벌하지 못해. 그럼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도 취득했다 할지 팔 때는 처분하셔야 돼. 팔 때는 등기하셔야 돼. 얘기 끝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번 지문.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위의 지문과 아래 지문의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 여기 매매고 경매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법은 문제 없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니 한번 가볼까요? X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을과 함께 지상의 Y 건물을 아하 그렇군요. 자, 포인트 공유 떴어요. 공유. 자, 여기서 문제는 뭘 공유하고 있습니까? 건물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토지는 갑의 단독 소유인데 건물을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네요. 그중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되었고 그의 실행으로 경매되어서 땅이 병땅되었다면 이 공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기억나세요? 나만 기억하고 있죠? 나만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는 혼자 잡벅에 빠져가지고 다 들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위 몇 분만 더 들으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는 수업이 어떤 수업이든 상관없이 그래도 유튜브 듣고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소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유 건물이라면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그래서 X. 자, 그 다음 문제. 자, 디귿번. 갑소유의 X 토지와 지상의 건물이 아하하하 단어 떴네요. 공동저당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볼 것도 없습니다. X. 자, 리을번. X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한 갑이 저당권자 동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정리. 물론 모두 고른 것이라고 나오니까 기억번은 옳은 지문이고, 그렇죠? 니은번 틀린 지문이고, 디귿번 틀린 지문이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면 공유 건물이다. 공유 건물. 그렇죠? 그래서 공유 건물이니까 X. 또 내지는 공동저당권 X. 또 내지는 동의. 그렇죠? 이렇게 나왔던 게 감정평가사 기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자, 역시 2019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분설해보죠. 분설. 자, 그래 갑니다. 자, 첫 번째. 미등기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X. 1번이 답이네. 바로 볼 것도 없네. 자, 2번.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하였지만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매도인과 대지에서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 법정지상권 포기입니다. 그렇죠?
요 지문이 아까 오늘은 보여주지 않지만 공인중개사도 나왔던 기출이고 우리가 한 5분 전에 봤던 주택관리사는 반대로 나왔었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하면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거기서는 틀린 지문이에요. 지금은 포기로 볼 수 있죠. 옳은 지문. 네. 3번 지문 갑니다. 3번 지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나 이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전득한 3자에 대해서 표현 법률의 규정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죠. 옳은 지문. 자, 4번 지문.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에 기한 대지의 점유는 정당한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당해. 정당하니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성립할 여지 없습니다. 정당한 점유입니다. 다 쥐려만 주시면 돼.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했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를 이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돼요. 다만 지르는 청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런 맥락에서 자 4번도 문제 없고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강제 경매에서 일반적으로 경매 청구한다. 경매 개시 결정한다. 경락대금 낸다. 이랬을 때 강제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시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인데 문제는 본압류 전에 가압류를 먼저 했다. 그러면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읽어보죠. 가압류, 본압류 및 강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동일성 판단은 자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끝. 뭐 어떻게 하면 틀렸다?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인을 판단. X입니다. 이렇게 나왔던 게 2019년 감정평가사고요. 자, 다른 시험 가볼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번 가볼게요. 공인중개사 옳은 것. 자, 갑니다. 자, 내용이 좀 길어서 역시 분설하겠습니다. 분설. 옳은 걸 찾아볼게요. 자,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자 당사자 사이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이게 옳아요. 자, 그러면 자, 요것 좀 잠깐 다른 각도 볼게요. 자. 좀 띄어서 볼게요. 자,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 뭘 구분하냐?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물 철거 특약이 들어가 버리면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1번 지문처럼 2번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에 관한 우리 민법 366조가 366이 3자가 나왔어. 366조가 요게 하필이면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니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 규정 위반이니까 무효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보셔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저당권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 설정했을 뿐이지 네 건물 철거 안 해도 돼 라고 했다는 거야 지금. 아니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 소유자가 건물 철거할게 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것이 건물 철거 특약이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공시가 안 돼. 그러면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요 등기부만 보고 들어가.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는 건물 철거 특약이 등기가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들끼리 약정은 밖에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 공익적 실현을 위한 것이니까 경매 즉 임의 경매는요 공익적 실현이야. 그러니까 저들끼리 아무리 약속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답이에요 지금. 그래서 양자 비교하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당사자 약정으로 포기할 수 있지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은 포기 안 돼요. 강행 규정입니다. 얘기 끝 됐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문제 갈게요. 왜 틀렸는데 1번이 답이니까 2번 왜 틀렸는지 볼까요?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3자에게 매매한 경우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 지상권 당연히 안 돼. 왜?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3자에게 매매를 통해서 팔았다면 돈 주고 산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하셔야 돼. 등기하셔야지. 당연히의 뜻은 당연히의 뜻은 뭐냐면 법정 지상권을 등기 없이도 우리 아까 감정평가에서 기출문제 보셨죠?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 제 말 이해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법률의 행위라고 하면 즉 매매는 양도는 법률 행위잖아요 지금. 등기하셔야 돼 이때는. 제3자는 건물도 등기하시고 법정 지상권 등기 자기가 취한 게 아니죠. 자기가 법정 지상권 취한 게 아니잖아 지금 상황이. 그래서 X입니다. 그다음 3번 질문.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를 대의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대의할 수 있어요. 왜? 양도인의 권리를 대의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4번.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이 경매군요. 경매. 매각된 완납 시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판단. 틀렸죠. 언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압류율이 발생한 때지. 우리 앞에서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보셨잖아요. 가압류율이 발생한 때 경락대가 많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민법은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옳은 답과 틀린 답이 딱 정해져 있어. 답정 넣어. 답이 정해져 있어. 다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매각된 완납시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권 실행 경매잖아. 그러면 경락인은 등기할 필요 없어.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등기하여야 당연히 취득합니다. X입니다. 경매니까 됐죠? 그렇게 나왔던 게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도 물어보지만 요즘은 제가 예를 들어서 시중에 산업일 공단에서 나오는 민법 문제를 저도 나름대로는 민법이 나오는 시험 민법을 출제가 되는 범위는 산업일 공단 그 많은 자격증 중에서 한 7개 정도가 민법이 나오거든요. 뭐 가맹거래사, 또 내일 모레 있을 감정평가사, 그리고 4월달에 있을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행정사, 그리고 주택관리사보, 또 내지는 공인중개사인데 좀 나름대로 좀 물론 성격이 게으르긴 한데 그래도 강사다 보니까 이 7개 시험 문제는 매년 한 최근 10년치 기출 문제를 계속 이렇게 뽑아서 워드 작업해서 가지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법정 상의 패턴은 이거 같아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설문을 주지만 문제 읽다가 죽으라고 문제를 많이 줘. 문제를 많이 줘. 그러면 자, 한번 검정색 부분이 설문이에요. 설문을 먼저 읽어본 다음에 설문에 녹아 있어. 자, 갑니다. 갑은 X토지와 지상의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Y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힌트. 첫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자, 요거의 힌트에 자 보세요. 갑이 땅 주인과 건물주였는데 Y 건물을 을에게 팔고 을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성립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첫 번째 포인트 이 사안은 을은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가 두 번째까지 나와. 그 병이 을의 채권자. 그러니까 을이 건물주인데 을이 빚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서 Y 건물의 소유를 취득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현재 을은 건물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만 플러스 법정 지상권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건물의 저당권 설정돼 버리면 세 번째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인 법정 지상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4번 경락인 병은
법정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정 지상권도 취득한다가 답이야. 요거 물어보는 거야. 요거 이미 설명을 다 주고 있어 지금. 그럼 여기서 문제. 경락인은요 법정 지상권 취득할 때 등기하고 등기 없이 당연히지. 왜? 경매니까. 다시 잘 보셔야 돼. 을이 병에게 건물을 팔았어. 그러면 병의 이름은 건물의 양수인이야.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 지상권 등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경매를 통해서 경락받은 사람이라면 법률의 규정이니까 당연히 취득합니다. 헐.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지문은 제가 올해 간평사나 공인중개사에 응용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제가 한 것처럼 미등기, 무가 건물, 환지, 뭐 공동저당 이런 것은 시험에 요즘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 최근에 치러진 그 2022년 변리사 기출문제를 좀 보니까 역시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죠?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2번. 토지 소유자는 병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 토지도 청구 안 돼요? 실어주기 바랍니다. 3번. 개축했을 때도 법정 작성할 수 있죠. 다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범위는 구건물이죠. 신건물 아니죠. 맞고. 자, 4번. 갑은 법정 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대. 그런데 2년 이상 연체했다는 것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료가 결정되고 나서 연체해야 돼. 따라서 현재 지료를 받은 적이 없다. 4년 동안 안 받았어도 결정된 바 없다면 지료 연체가 아니다. 그래서 지상권 소멸 청구 안 됩니다. 자, 5번. 만일 병이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 건물만을 정에게 양도 매매했나요? 매매했죠. 매매했지. 그럼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해야만 법정 지상권 주장합니다. 그렇죠? 등기 안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 주장 안 돼요. 다만 정이 법정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에 철거 청구 안 된다. 다만 등기를 했을 때만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5번도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상 또 내지는 여러분도 짜증나니까 그래서 좀 이번에 좀 30분 정도 했네요. 그래서 이 정도 패턴을 좀 풀어보시면 관습법사 법정지상권 껌이에요. 껌. 아시죠? 야, 너도 법정지상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물론 한 10강 정도 되나요? 9강, 10강 정도 되는데 20분 정도로 하면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 정도 되는데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 끝날 것 같고 일단은 법에 규정된 약정지상권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법정지상권이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상관없이 법정지상권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좀 차분하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수요일 화창합니다. 날씨 좋다고 밖을 쳐다보지 말고 유튜브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